안녕하세요. 이가피우스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볼 책의 제목은 이상한 영어사전, 소준섭 지음 시대의 창에서 22년 9월 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후단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과는 좀 다른 이런 책을 발행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자료와 확인 그리고 연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영어권에서 안 통하는 우리말 속 일본식 영어라는 부제를 보고 우리말에 얼마만큼 많은 일본식 영어가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자의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영어 사용이 대단히 많아졌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텐션을 비롯해 멘탈, 컬래버, 애프터 서비스 등 끊임없이 쏟아진다. 그런가 하면 언론 기사에도 SNS와 메리트, 글로벌 스탠더드, 매너 같은 영어가 시시각각 등장한다. 그런데 이 영어들은 정작 영미권에 없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대개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못 만든 콩글리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바로 콩글리시라고 생각한 영어가 실은 거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이다. 이 말들은 일본에서 잘못 만들어진 이른바 화제 영어, 고쳐 말하면 일본식 영어다. TV 방송과 언론사는 일본식 영어를 애용해왔다. 무슨 챌린지 행사를 열심히 기획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역시 이를 남발한다. 게다가 자기 홍보에 열중하는 정치인을 비롯해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사와 대학 교수 등 지식인은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계, 패션계 유명 인사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본식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비롯해 언론 방송과 지식인은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막중한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외려 거꾸로 앞을 다투어 잘못된 언어를 선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언어가 민족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언어의 정체성을 잃으면 곧 민족의 정체성도 잃는다. 이는 당연히 국가의 품격, 국격의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엮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일본식 영어를 약 330개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5개 분야는 예술, 체육, 생활, 식생활, 사회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분야입니다. 또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쓴 글이 4개 들어있는데 저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단어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고무줄, 고무장갑, 고무신 할 때 고무가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무라는 말은 일본어 고무와 발음도 똑같다. 고무는 네덜란드어 곰, GOM의 기원을 둔 용어다.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발음할 때 기무치 하는 것과 똑같이 곰이 고무가 되었을 겁니다. 영어로는 원재료인 상태에서는 gum, GUM, 제품화된 상태에서는 rubber, RUBBER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골로라는 말이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석유 골로를 사용했다. 사람들은 이 말이 한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화로라는 한자어가 있듯이 골로도 한자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말도 일본어다. 고무의 경우처럼 일본어 콘로 역시 발음이 같다. 올바른 영어 표현은 스토브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스토브라고 쓰죠. 그러나 영미권에서는 스토브를 쿠킹 스토브처럼 요리 기구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난방 기구에는 히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는 영미권에서 통하지 않을 단어들을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룸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미권에서는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원룸 어파트먼트라고 하면 방이 하나 따로 있는 아파트를 막 가리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원룸에 부합되는 영어 표현은 스튜디오 혹은 스튜디오 어파트먼트입니다. 다음으로 미라라는 단어를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는 사실 미라가 아니다. 미라는 모략으로 불리는 방부제로 고대시대부터 사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미라의 어원은 포르투갈어 미라이다. 영어로는 myrrh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미라의 정확한 영어 단어는 mommy, mummy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엄마를 부르는 mommy, mommy와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카도 우리 사회에서 오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도 물론 일본어 오픈카에서 왔다. 오픈카에 부합하는 영어 표현은 convertible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펜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뜻으로는 영미권에서 통하지 않는다. 원래 영어 펜션은 연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금 생활자가 자신의 집을 숙박용으로 내놓은 데서 펜션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펜션에 해당하는 영어는 cottage이다. C-O-T-T-A-G-E. 영국에서는 아침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라는 뜻으로 bed and breakfast라고 한다. 다음으로 컨닝은 학창시절 해서는 안 될 절대 금지 행위로 많이 듣는 말이다. 컨닝을 영어로 쓰면 C-U-N-N-I-N-G이다. 하지만 교활한이란 뜻의 형용사이다. 영미권에서는 커닝이 아니라 cheating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등심 로스, 로스구이, 오리 로스 등 로스는 군침을 돌게 하는 요리다. 그런데 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로스는 바로 굽다라는 뜻인 영어 roast에서 비롯한 말이다. 즉, 굽기에 적합한 고기 부위라는 의미다. 대개 어깨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의 등살을 가리킨다. 영어로 말하면 chuck, rib, loin 혹은 sirloin에 해당하는 말이다. 참고로 sirloin이라는 영어는 맛이 너무 좋아서 귀족을 뜻하는 sir가 붙은 것으로 알려진다. 옛날 저희 아버지께서 일식집에서 따뜻한 정종을 드실 때 꼭 히레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히레가 사실은 영어의 허리고기를 뜻하는 필레에서 왔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소울푸드란 말을 많이 듣죠.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추억의 음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영미권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 소울푸드는 미국 남부 흑인이 먹는 특정 음식을 가리킵니다. 저는 소울푸드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단어가 소울메이트에서 유추해서 만들어진 단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식 영어인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의 모르모트라든가 내가 모르모트냐라는 말을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모르모트는 정확하게는 기니피그다. 기니피그가
한때 실험용 동물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실험용 동물의 대명사로 통하지는 않는다. 1800년대 한 네덜란드 상인이 실험용 쥐를 보고 유럽에 서식하는 마르못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부른 것을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통용한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자는 4개의 글을 주시했습니다.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과학이라고 번역했던 일본인들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과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틀린 번역이라는 저자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이언스는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학문 혹은 학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이라는 말이 일본어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뜻한다면 그 독립은 사실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대신에 광복이나 해방 혹은 수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국어원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째 글에서 공포라는 법률 용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렇게 다른 정치 체제에서 쓰는 법률 용어로서 공포는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법을 하시는 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점점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방송이나 연예계에서는 너무나 일본식 영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국어학자와 국문학자 그리고 작가들, 저는 최근에 정여울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서 대체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